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4월 8일에 발표된 리액트 네이티브 0.79의 주요 변경 사항을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릴리스는 개발자 경험을 한 단계 끌어올릴 다양한 성능 개선과 도구 개선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히 메트로 속도 향상, 안드로이드 앱 실행 속도 개선, 그리고 네이티브 모듈 등록 방식의 변화까지 꽤 알찬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시죠. 리액트 네이티브 0.79의 핵심 포인트는 크게 6가지입니다. 메트로가 더 빨라졌고 패키지 익스포트가 기본 지원됩니다. JSC 자바스크립트 코어가 커뮤니티 패키지로 분리됩니다. iOS 네이티브 모듈 등록 방식이 스위프트와 더 잘 호환되도록 개선됐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의 첫 실행 속도가 대폭 개선됐습니다. 내부 모듈의 엑스포트 문법 정비, 크롬 기반 리모트 JS 디버깅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먼저 메트로입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0.79에 포함된 메트로 0.82는 지연 해싱을 도입해 야한 스타트 속도가 최대 3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지연 해싱이란 모든 파일의 해시를 앱 시작 시점에 한꺼번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되는 시점까지 계산을 미루는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첫 실행 시 느려지던 현상을 줄이고 특히 모노레포처럼 파일 수가 많은 프로젝트에서 속도 차이를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패키지 JSON의 exports와 imports 필드 해석이 안정화되어 npm 최신 패키지들과의 호환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Firebase, AWS Amplify 같은 패키지에서는 충돌 이슈가 보고되었으니 이런 경우는 메트로 0.81.5로 롤백하거나 metro.config.js에서 resolver.unstable, enable package exports 옵션을 false로 설정해서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JSC 관련 소식입니다. React Native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던 자바스크립트 코어 엔진이 React Native Community 자바스크립트 코어 패키지로 분리됐습니다. 이 변화는 헬멧 사용자에게는 영향이 없지만 JSC를 사용하는 프로젝트는 별도로 설치가 필요합니다. 장점은 커뮤니티가 JSC 버전을 리액트 네이티브의 릴리스 주기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브라우저 엔진 수준의 최신 기능이나 보안 패치 등을 리액트 네이티브와 무관하게 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죠. iOS에서는 네이티브 모듈 등록 방식이 대폭 개선됐습니다. 이전에는 스위프트로 앱 델리게이트를 구현한 앱에서 순수 C++ 기반 네이티브 모듈을 등록하기가 매우 까다로웠는데요. 이번 0.79 릴리스부터는 앱 델리게이트를 수정할 필요 없이 package.json에서 간단히 선언만 해주면 코디겐이 나머지를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꿀팁처럼 기억할 점은 바로 모듈스 프로바이더 필드입니다. 이 필드는 코디겐 설정의 일부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선언하면 됩니다. 아래 스크린샷처럼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코디겐 config, iOS, modules provider, JS name for module, objc provider class name, 그렇다. 여기서 JS name for module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할 이름이고 objc provider class name은 Objective C++로 구현한 모듈 공급자 클래스입니다. 순수 C++ 기반 모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오브젝트 C++ 클래스를 추가해 연결해야 합니다. cpp native module provider.h, cpp native module provider.mm 이렇게 구성하면 React Native의 런타임이 C++ 기반의 터보 모듈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연결해 줍니다. 스위프트 앱 델리게이트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며 Objective-Q로 작성된 앱과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요약하자면 이제 스위프트 앱에서도 앱 델리게이트 건드릴 필요 없이 package.json 하나로 모든 모듈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 특히 C++ 모듈을 다룰 때 더 이상 복잡한 설정이나 수동 연결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큰 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드로이드 앱의 실행 속도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기존에는 JS 번들이 APK 내부에서 압축해두고 실행 전에 압축을 해제하느라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제부터는 JS 번들이 기본적으로 압축되지 않은 상태로 배포됩니다. 디스코드 앱 기준으로 400ms, 약 12%의 실행 속도 향상이 있었다고 하네요. 앱에서 이 기능을 설정하고 싶다면 안드로이드 앱 빌드 그레이드 파일 안에 리액트 블록에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React Enable Bundle Compression False 기본값은 false, 더 빠른 실행. 만약 공간이 더 중요하고 실행 속도보다는 용량을 줄이고 싶다면 true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내부 모듈도 이번 릴리스에서 현대적인 자바스크립트 코드 스타일로 리팩토링 되었습니다.
약 46개의 API가 module.exports 방식에서 export 문법으로 바뀌었는데요. 대부분은 기존 import 문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require 방식이나 deep import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폭 코드 수정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근데 기존 방식 const image background, require React Native libraries, image background, 변경 필요 const image background, image require React Native libraries, image background, default. 반면 import 문법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대로 작동합니다. import image background from React Native libraries, image background. 또한 다음과 같이 루트 경로에서 가져오는 방식이 앞으로도 가장 안전합니다. import Nico image background from React Native. secondary export 방식의 경우에도 대부분 영향은 없으며 root import로 대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import blob registry from React Native. 이러한 변경은 대부분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에서는 큰 문제 없이 적용되며 일부 타입 오류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릴리스에서 완전히 제거된 기능도 있습니다. 바로 Remote JS Debugging, 즉 크롬을 이용한 원격 디버깅 기능이 공식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0.73 버전에서 이미 대부 메뉴에서 제거되며 예고되었고 엑스포도 SDK 52부터 해당 기능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0.76 버전부터는 뉴 아키텍처가 기본 적용되었기 때문에 리모트 디버깅 방식은 아예 기술적으로 호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꿀팁 하나, New Architecture는 JS 로직의 상당 부분이 네이티브 C++ 계층으로 옮겨지면서 기존의 크롬 V8 기반 디버깅 방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더 이상 JS 스레드에서 모든 로직이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크롬에서 디버깅 한다고 해도 실제 동작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구조가 된 것이죠. 리액트 네이티브 0.76부터는 뉴 아키텍처가 기본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리모트 디버깅 방식은 아예 호환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리모트 디버깅은 실제 기기에서 실행되는 코드를 디버깅하는 것이 아니라 크롬의 V8 엔진을 이용해 완전히 별도의 환경에서 디버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따라서 실행 결과가 실제 디바이스와 달라지는 경우도 많고 매우 불안정한 방식이었죠. 더 이상 이러한 복잡한 연결을 유지할 이유가 없어졌고 대신 React Native DevTools라는 새로운 공식 디버깅 환경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DevTools는 CDP 디버깅 프로토콜 기반으로 더 깊은 통합성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CDP는 크롬 개발 도구 프로토콜의 약자로 크롬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표준 디버깅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브라우저뿐 아니라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환경에서도 디버깅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해주며 헬멧 엔진과도 직접 연동이 가능합니다. 즉, CDP를 통해 리액트 네이티브 앱에 실제 런타임에서 발생하는 로그, 에러, 성능 데이터 등을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으며 중단점 설정, 콘솔 출력, 네트워크 트래픽 확인 등 개발자가 필요한 대부분의 디버깅 기능을 네이티브 환경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헬멧 엔진과 완벽히 호환되며 스택 추적, 성능 측정, 콘솔 출력 등을 포함한 주요 디버깅 기능을 기본 제공합니다. Redux DevTools 같은 서드파티 도구를 사용하고 싶다면 이제는 웹소켓 클라이언트나 @redux devtools /collai를 이용해 수동 통합하거나 expo devtools 플러긴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React Native Debugger 프로젝트는 리모트 디버깅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릴리스 이후로는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2023년 7월 이후 업데이트되지 않았고 React Native DevTools의 CDP 프로토콜에도 아직 완전히 대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React Native DevTools 내에서 플러그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논의도 진행 중이니 공식 DevTools 생태계를 중심으로 개발 흐름을 옮기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부 변경 사항들이 있습니다. 내부 모듈이 모듈의 exports 대신 export 문법으로 통일, box shadow, 필터에서 단위 없는 길이값 사용 금지. 예를 들어 box shadow 11 black은 이제 렌더링 되지 않으며 1픽스 black처럼 단위를 명시해야 합니다. 이는 비유 스타일의 그림자 효과를 줄 때나 필터 스타일을 적용할 때 적용됩니다.
HWB 색상 표현식에서 쉼표로 구분된 구문은 더 이상 지원되지 않음. 예를 들어 HWB 0, 0%, 100%, HWB 0, 0%, 100%. React Native 0.79는 총 944개의 커밋과 100명의 기여자가 함께 만든 결과물입니다. 지금 바로 npx 명령어로 새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고 X4 SDK 53에서도 이 버전이 기본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기존 프로젝트는 React Native Upgrade 헬퍼를 이용해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더 빠르고 더 깔끔해진 0.79 버전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